팀장, 리더분들이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슬럼프랑 또 다른 문제예요. 네네네. 그럼 팀장의 외로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왜냐면 강아지도 좋고요. 이게 보면 요즘 들어 유독 팀장님들 타부서에 계신 분들이랑 만나보면 그렇게 한숨이 깊고 외롭다 뭔가 그런 슬럼프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위로 올라갈수록 외로움은 새롭게 다가오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아래의 브릿지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친구가 되기 힘들고 아래에서도 친구가 되기 힘들어요. 얘가 이 편인지 저 편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팀장들이 같은 비슷한 입장일 거 아니냐, 같이 지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매출이 안 좋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30%야. 그러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왜? 얘가 마이너스 30% 깔아줘서 나는 마이너스 15%니까. 슬프다. 그렇게 팀장과 팀장끼리도 회사에서는 솔직히 친구가 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가까운 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떤 쉽게 말하면 약간 전략적인 교육관계, 약간 필요에 의해서 친해졌다가 또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를 칼같이 끊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다가 다시 친해지고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적 동반자. 팀장뿐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중에 하나가 막 지랄을 한다든가 밑에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이렇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외로움이 친구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고양이를 키우시면 또 새로운 해결책이다. 고양이를 키우자. 고양이를 키우자. 강아지는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친해,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고양이 정도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어떤 외로움을 달래는 그렇죠. 집사님이 되라. 그렇죠. 팀장이 돼도 뭐 회사에 그렇게 일해도 별 소용없는 거 아닌가? 결국엔 다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자조론적인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팀장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일반 대한민국의 대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아마 X세대 분이실 겁니다. X세대. 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2년생부터 한 79년생 요 정도. 우리 김원준과 누구였죠? 김원준하고 김원준. 쇼 부른 김원준. 트윈엑스라는 화장품을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저도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세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 전 아니에요. 그래요. 얘기하다 질문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네. 소용없지 않냐? 생각났습니다. 자조적인 사람들. 팀장이 되면은 보통 나이대가 이제 30대 후반 혹은 40대 중반 요 정도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발을 뒤돌아보고 발을 조금만 더 이렇게 들고 보면은 내가 회사 생활이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가 어떤 노력, 어떤 난리, 어떤 지랄, 어떤 현실을, 어떤 헌신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좀 더 짧아질 수 있겠다. 그런 각오 및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팀장이 돼도 소용이 없다. 이거는 무슨 뭐 대리가 돼도 소용이 없다. 과장이 돼도 소용이 없다. 혹은 상무, 전무가 돼도 임원이 돼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과 어차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팀장이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팀장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해보고 그리고 내가 더 경험을 얻음으로써 다음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버팀목을 만든다, 어떤 발판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야 이래도 소용없다? 이거는 3개월 일한 신입사원이나 25년 일한 상무님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나 프레셔나 어떤 일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평가를 못 받았을 때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을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런 경험을 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걸로 점프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라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앞면만 보고 괴로워하는 거 말고 뒷면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팀원일 때 팀장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팀장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근데 팀장이 되니까 또 그 위에 대표님, 임원분들과의 관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정도 자리 가셨을 때 위아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그 정도까지 가면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의 관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약간 전략적 제휴관계라고 보시는 게 더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얘가 언제까지 내 밑에 있는 사람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언제까지 내 상사이지는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주임일 때도 과장이 상사였고 과장일 때도 팀장이 상사고 팀장이 돼도 위에 있는 이사, 상무가 상사기 때문에 상사 밑에 있는 직원의 기본은 상사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팀장한테 던져주고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더 빛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주니어분들이 내가 일을 진짜 열심히 모나게 열심히 했는데 상사가 공을 다 가로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꼰대 같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밑에 있는 직원으로 있으면 위에 있는 상사한테 일을 주는 게 맞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조직이 더 성공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날 저희 팀 회의를 했었어요. 네. 7명 정도가 팀이었는데 저는 그때 대리 한 1년차 정도 됐었고 딱 팀의 중간이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팀장님한테 일을 주고 그 일이 잘 돼서 팀장님도 빨리 승진을 해야지 나도 빨리 올라가서 팀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뭐 팀장 좋으라고 한 말은 아니고 빈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진짜로 위에 사람이 잘 돼서 빨리빨리 나가줘야지 내가 나가든가 그 윗자리로 올라가야지 저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기회를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내가 대리인데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네가 열심히 했다 라고 회사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장 팀장이 열심히 해서 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해서 팀이 성과를 냈구나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김대리라는 친구가 조금 더 괄목할 만한 일을 했구나 요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공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팀장이 공을 딱 가져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저랑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동감만 해줍니다. 나쁜 새끼네. 왜 네 공을 뺏어가지? 잘못된 생각이야. 왜냐면은 그거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 팀원이 팀장 정도 레벨로 가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팀원들은 팀장들 그리고 위에 분들을 이제 꼰대 이른바 저 아저씨가 말하는 거에 되게 꼰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특히나 시대의 또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꼰대 같은 사람 되지 말자. 저도 팀장이 됐을 때 그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휘둘렸거든요.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꼰대가 되지 않는 법, 꼰대 팀장이 되지 않는 법이 있다면 답부터 말씀드리면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신이 대접받은 것만큼 남에게 대접해라. Treat people how you like to be treated.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남한테 대접을 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담배 심부름 시키고 통장 정리 심부름 시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드렸어요. 뭐 한두 번 정도 하고 나서 근데 저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거는 과장님이 혹은 팀장님 해주시면은 일을 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나한테 이걸 시켜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좀 세련되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악습이 있었고 자신도 그런 잘못된 대접을 받았는데 나도 내 밑에 있는 애한테 그런 대접을 받겠다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내가 강요당했던 것들을 내가 위치에 올라가서 얻어야지 라는 그런 특혜를 혜택을 포기한다면은 꼰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TV 기사 이런 거 보면은 막 학교 내에서 대학교 내에서 막 이렇게 일부 대학교 내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막 이렇게 얼차례를 상상하기 힘든 이상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모욕을 준다거나 어떤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중간에 끊지가 않으면 악습은 계속 반복될 수 없어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위에 꼰대들한테 계속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꼰대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를 박아두세요. 바로 내 밑에 있는 내가 어떻게 차장 6년차 팀장이면은 뭐 과장 말년차 이렇게 조금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가끔 이렇게 소주를 한잔 한다거나 아니면 캐주얼하게 있는 자리에서 야 김 과장아 내가 요즘 좀 그랬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어느 정도는 비춰줄 수 있는 거울 같은 부하 직원을 하나 만드시는 게 저는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팀장이 되고 나서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랫사람일 때보다 신경 쓸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런 거예요. 팀원 전체한테 일을 시키는데 깜빡하고 이게 직급 순으로 짬밥 순으로 내가 이렇게 수신이라 넣지 않았어. 제일 밑에 있는 애를 위에다 썼어.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번 반복되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애한테 기분 나빠하는 거죠. 야, 너 손 팀장한테 뭐 했어? 왜 저 사람은 나를 수신인에서 맨 뒤에다 넣는 거? 이런 거까지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진짜 신경을 안 써야 될 일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일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저보다 큰 조직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셔서 그런 뭔가 매일의 수신인, 또 디테일한 어떤 뭐 존칭, 또 회사 내에 또 수많은 직급 간의 알력 그런 거 좀 더 신경 쓰시다 보니 또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직장생활연구소라는 사이트를 거의 10년 넘게 운영해 오시고 또 두 권의 책도 쓰셨는데 왜 이걸 시작을 하셨나요? 힘들어서 했습니다. 어떤 제가 부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큼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꼰대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나 때는 말이야. 그쵸. 나 때는 말이야 이런 힘듦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 오히려 꼰대일 수 있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전생에 뭐였길래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여직원 분이 전생 체험을 한번 해봐라. 전생에 이렇게 막 하는 거. 그쵸. 전생에 약간 한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 이런 고통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 고난이 오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힘들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제가 힘들었던 과정들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했죠. 어떻게 글로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후배들은 혹은 내 뒤에 직장생활을 하는 어떤 다른 분들이라도 이런 고통과 고난을 좀 겪지 않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글을 꾸준히 쓰다 보니까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글이 실리기 시작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포털 메인에 이렇게 막 정말 자주 올라가는 기쁨도 얻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돼서 책을 한번 쓰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 그릇이 다 비워지고 나서 또다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근무를 하고 또 다른 입장 중간관리자로 올라가고 나서 또 다른 형태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또 다른 책을 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들을 내 뒤에 걷는 후배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나 아니면 상담글 혹은 인터뷰 내용들을 꾸준히 싣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 직장생활 연구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팀원이 많나요? 그 윗급이 많나요? 팀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6대 4 이 정도로
생각보다 많고요. 윗분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뭐 직장 생활에 관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최소한 그 상담을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한테 누가 되면 안 되고 창피해서도 안 되고 쪽팔려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쓸 때 신입사원들을 위해 썼는데 제가 12년 차 때 썼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내가 감히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10년 차들을 위해 썼는데 그건 제가 18년 차가 됐을 때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 3년, 5년 정도 하고서 어떤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누군가한테 조언을 해주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제 기준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 친구에게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조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 될까? 그만큼 나는 충분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만큼 경험이 쌓여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제 가치에는 좀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